변신이 제가 변신을 가지고 제가 그 유레카 외쳤던 게 바로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책에도 썼을까요? 근데 까먹었는데 카프카가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중력. 우리를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고 밑으로 끌어당기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그 힘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밑에서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그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는 거는 더 싫다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중력 없이 고공비행을 하는 것도 안 돼서 카프카 제가 이 카프카 작품을 읽을 때 그냥 개연성을 포기해야 된다면 요소만 본다. 반복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상 장면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경만 뜯은 거예요. 창문이 몇 개 나와, 골목이 어디 나와, 꽃은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따져가지고 좋아 그런 방식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겠어라고 해가지고 해방감이 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지만 조금은 뭐 거의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말이라는 것부터 좀 편해진 거죠. 산다는 거에 대한 저 이미지 있잖아요. 좋은 거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단어를 꼭 그렇게만 안 가져가도 돼. 이거나 죽는 건 나쁜 거야. 꼭 그렇게 안 가져가도 돼. 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거머쥐고 있던 상식이 다가 아니야라는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각하한테 배워서 책을 읽는 것도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걸 너무 믿었구나. 여기서 뭐 누가 뭘 했다 그러면 진짜로 뭐 이런데 그 누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드렸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변신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중력. 그래서, 중력. 그래가지고,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면은, 제가 그래서 새는 몇 마리 나오는 거야 했는데, 나는 애가 안 나왔다는 게 정말로 좋았어요.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애가 안 되는데, 날개가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바위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 수 있지만 안 난다. 이거랑 중력에 끄달리지만 딴 거에도 끄달린다 이래서 그게 갑충인데 이 장면에 벽을 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기뻤는데 그 동문학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했더니 뭔 쓸데없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 상관입니까? 제가 그렇다고 느끼는 건 거지 우리 각자가. 그런데 그 우주 비행사들이 아주 작은 캡슐에서 지내는데 별로 깝깝한 거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사방을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우리는 요 면에 디디고 공간을 느끼는 거지만 모든 면을 디딜 때는 이게 6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벽이 많다는 느낌도 드시죠. 많은 벽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 한 벽에만 기대어 있지 않고 공간과 세계를 크게 복잡하게 가져가서 사람을 좀 이렇게 어, 이건 아니고 황하게 많은 벽이 있다는 느낌을 이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가게 되고 발이 많다라는 건 카프카한테 매우 중요했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발은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변신이라는 작품이 갑충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쓸 바닥을 넓히는 데 있지 인간으로부터 동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 카프카 작품을 해석할 때 여기를 딛고 간다라는 느낌을 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해석의 변곡점 그리고 변신을 가기 전에 이 선고에서 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라는 모티프가 아까 벽을 방에 어떤 방이든 방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이제 각자 다른 꿈을 꾸면서 함께 있는 그런 방 그런데 그러면 인형형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척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척도의 무게 중심을 각자 덜어내게 되면 척도가 있지만 좀 다른 데를 보고 함께 갈 수가 있다. 척도는 그냥 묶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론으로도 되게 그 재미가 있으니까 실험해보고 싶고 중심이 있는데 중심이 옳아서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 요소, 기능적 요소.
그리고 그것과 관계를 닿도록 갖는다. 그런데 척도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척도에 대해서 저거의 계승자 아들이 되면 안 돼. 척도에 함께는 가는데 이런 거를 분석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척도가 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와, 그걸 분석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갈 수 있나 이런 걸 고민하는 와중에 카프카가 택한 자기 자신의 삶으로서는 뭐냐면, 글을 쓰는 거에 전면적으로 카프카는 달려본 거죠. 나는 글 쓰는 사람으로 이 내가 사는 이 땅의 척도와 관계를 맺는다. 글을 쓰게 되면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척도와 거리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간 것 같아서, 카프카가 왜 유명하지 않습니까? 카프카는 평생 사랑을 안 해본 날은 하루도 없을 정도고, 그가 사랑하고 그녀들이 사랑하고 뭐 어떤 사랑이길래 헤어진 여인이 헤어졌는데 뭐 안 좋지 않나? 찌글찌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카프카가 그래서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그 유언을 챙기러 오고, 되게 되게 어떤 특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이 카프카가 애인이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지만 뭐 어떻게 다닌다.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틀린 건 아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은 중심과 함께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나쁘지 않게 지내고, 그럴 수 있었던 힘이 나는 글을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여서, 일기가 이제 재미있습니다. 일기가 또 이만큼 두껍죠. 일기가 근데 뭘 썼냐면 자기 개인사를 하나도 쓰지 않아서 이게 일기인가 하는 거죠. 일기에는 이게 1908년부터 8년 전에도 쓰고 있는데, 이게 묶이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8, 9, 10에 되게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10에. 그리고 뒤에는 작품을 썼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기의 비중과 그 장편의 비중이 이렇게, 일기를 많이 쓸 때는 단편이고 장편을 쓰게 되면 일기가 별로 없고, 근데 이 와중에 중간에 그 카프카 전집의 3분의 2가 편지인데 전체를 이제 편지를 계속 실제로 쓰고 있고, 그 편지에도 자기 얘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미진 씨한테 이렇게 미진 씨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미진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리, 이런데 미진이어야만 했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뭐지 이 사람에게 글쓰기가 하나도 특별한 일이 없고 근데 계속 쓴다라는 문제가, 카프카한테는 태도로서의 글쓰기가 이 삶을 이 척도와 관계 맺는 그 개인사에 있어서 그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처음으로 작품 안에 넣은 것이 선고입니다. 선고에는 방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편지를 써서 방을 바꾼다 이런 모티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편지는 뭐냐면 게오르가 누군지는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는 쓰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쓰기만 해도 척도로부터 거리를 벌어들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글을 다 써라. 그게 가장 간단하고 빠르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방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10,000번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페이지 고칠 수 있죠. 한 문장 한 점 다 바꾸게. 글은 무한을 보고 가는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키도 얘기를 하지만 카프카야말로, 그래서 일기장에 그 복붙한 것 같은 날짜가 있는데요. 나는 무릎을 다쳤다. 그 다음에 나는 제가 처음 카프카 일기 출간했을 때 서울 출판사가 잘못했네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묘하게 조사가 다르고 그런 거죠. 글을 쓴다는 거는 문장을 쓸 때 그 의미의 미세한 차이를 쓰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카프카는 이렇게 글쓰기론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아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대한 아무 생각을 하지, 알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게 식스센스 말고 제 7의 감각이어서 쓰면 가. 이렇게 그 종이와 펜과 내가 이렇게 계열을 잃으면 거기서 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이 거기서 개시된다. 걱정하지 말고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 이런 것도 일기를 보면, 그러니까 글은 쓴다는 걸로 충분. 왜냐면 어제 그 생각했던 걸 오늘 쓰면 당연히 조금, 그냥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제 썼던 거 오늘 그대로 쓰더라도 그 글에 대한 내 느낌과 정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를 보는 유일한 예술 활동이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카프카가 글을 쓴다면 당신은 대통령이 돼도 되고 아버지가 돼도 돼. 네,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요 테마의 선고에 처음으로 와서 되게 재미가 있고 여기도 다 나와 있죠. 카프카가 좋아하는 거. 내용의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신자, 수신자는 당연히 편지를 글과 함께 달라지는 겁니다. 한 번 쓰게 되면 그 다음 쓰는 그 국면까지 내가 이렇게 좀 다른 정서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글을 썼던 발신자의 위치로부터 내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 내가 달라진 마당에 내 친구였던 그도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차이를 만들 때 쓰는 자와 그것을 읽는 자도 다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런 게 성고라는 작품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글쓰기라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우리는 또 에세이도 쓰고 뭐 발제문도 쓰고 후기도 쓰고 많은 걸 공지도 쓰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글의 핵심은 이 글을 쓰는 내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읽는 사람도 아마 조금씩 달라져 가겠지. 그러면 잘 읽었네 못 읽었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이게 요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황제의 측명입니다. 황제의 측명이라는 게 시골의사라는 작품에 있고 글쓰기로도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황제의 측명과 황제의 측명과 세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낡은 쪽지 어떤 꿈 요 세 작품입니다. 황제의 측명이라는 작품은 왕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칙사에게 야 내 말을 전해라고 하면 그 칙사가 그 말을 들고 도성을 빠져나왔는데 도처에서 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벽이 있고 벽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황제의 칙령을 이제 작품 안에서는 못 전하고 그런데 아마 작품 바깥으로는 그 칙령사가 계속 전달하고 있을 것처럼 그려집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에세이를 쓰면 선생님 뭐 후기를 써도 얘가 어떤 씨앗에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나도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읽는 자에게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황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황제와 신하, 계승자가 있는 프레임인데 모든 글은 이 척도를 벗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 편지는 황제의 측명이라도 절대로 도착을 못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꿈이라는 작품을 볼까요? 어떤 꿈도 시골의사라는 단편집의 253쪽에 있는데요. 어떤 꿈이라는 작품은 이거는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디 가다가 페이지가 25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요제프 K가 꿈을 꿨다 이렇게 되네요. 이 요제프 K가 그 K시네요. 그래서 이 K가 카프카의 K다. 그래도 되고 그래 안 그래도 되고 카프카한테는 자기다움 같은 걸 실어보낼 의지는 없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제프 K가 꿈을 꿨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 날씨가 좋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 있네. 그래서 좀 더 가니까 무덤 뒤에 누가 뭐 이렇게 글자를 막 쓰고 있어서 저 사람 되게 힘드네. 근데 그 사람이 이 K 씨를 보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놀랬는데 또 계속 이렇게 쪼아서 알고 봤더니 그게 K 씨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꿈에 자기 비석을 새기고 있는 게 이게 글을 쓰는 건데 새기고 있는 자를 보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죽음을 쓰는 자를 자기 꿈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울면서 무덤에 이렇게 자기가 빠지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 꿈에서 자기가 죽어. 그 다음에 자기 꿈에서 자기 비문을 누가 새기는 걸 봐. 근데 그 안에 그 비석을 새기는 게 글을 쓰는 거니까 글 쓴다고 하는 거는 자기 죽음을 보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로서 쓰는 게 아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까 그 달이라는 것도 있지만 글을 쓴다는 거는 어떠한 나의 우리가 쓰면 쓸 때마다 고칠 게 나오고 쓰면 쓸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요를 짜는 이유는 쓸 때마다 손이 딴 데로 갈 수가 그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얘가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카프카는 거기 주목을 한 거죠. 어디든 간다. 그런데 어디든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죽는다. 근데 이 작품을 그 무덤이 너무 빛나고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멋진 일인가. 쓸 때마다 죽어가는 나를 본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가는 소설을 썼기 때문에 선고에서 나가 죽어요. 이거에 뭐 아버지가 나가 죽는다고 하지만 죽음의 의미를 되게 자기 해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 쓴다는 게 자기를 해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척도 중심, 내 생각, 내 욕망 이거로부터도 다르게 관계를 가져나가는 거니까 카프카는 정말로 연필들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 글을 써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더 많은 당신 삶 속에 당신이 몰랐던 많은 가능성을 조금 알게 되고 그 가능성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걸로도 충분한 어차피 절대적으로 옳고 선한 건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 쓰는 창가를 써서 많은 작가들이 카프카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너무 좋다, 이 이미지가. 자기 죽음과 해체. 그래서 변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은 그런데 방과 방을 바꾸는 얘기가 아니라 방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해체하고 달라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방이 딴 방이 된다. 멀리 안 가도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뭘 그렇게 멀리 가. 그래서 요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방을 바꾼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또 한편의 작품을 그래서 유고집에 수록된 단편집에 튀기로 가보겠습니다. 번역을 튀기로 인종차별적인 튀기로 갑니다. 이 튀기라는 작품이 변신 다음에 이거 이제 만약에 그 다른 수업을 제가 짤 수 있다 그러면 튀기 1번 해가지고 변신 시리즈 쫙 짤 때 튀기를 그냥 교과서로 튀기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카프카 변신 요게 카프카 작품 중에 변신이 가장 완결된 겁니다. 심지어 구성이 돼 있어요. 1부, 2부, 3부. 카프카는 그럴 리가 없어요.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축을 갖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를 떠받치는 구조를 짠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기 쉽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드는 거라서 이 작품이 되게 특별한데요. 일단 튀기를 보면은 변신에 대한 카프카의 생각, 그다음에 자기 부서짐, 달라짐 이게 학술원의 보고를 지난주에 했으니까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568쪽인데요. 선생님들께서도 그 언저리죠. 튀기 제가 이거를 제가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화다 깨는 작품이죠. 나는 반은 고양이 새끼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잘랐는지 세로로 잘랐는지 반은 고양이 새끼다. 반은 새끼 양이다. 그 카프카의 변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갑충이 된다 해서 두 항을 넘나드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다른 성질이 들어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인데 고양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방식으로 보기도 하고 고양이의 방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상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면 이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척도가 비교 불가능한 다른 척도를 동시에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변신해서요. 네. 말은 알아듣는데 네. 자기가 하는 말은 짐승이나. 네네네. 네. 그 전체가 갑충인데 혐한 인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전체가 일부만 사람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 변신해서 바이올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중재하는 그 통역이 불가능한
통양이 불가능한 관점이 계속 들어와서 함께 갈 수 있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능력이 축적하는 건 아닙니다. 축적을 하려면 이게 또 부심이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축적을 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고양인데 양이다. 종이 다른데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유였다가 상속받은 것이다. 여기가 가장의 근심이라는 작품을 요 두 번째 줄로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가부가가 아버지라는 기호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돼. 척도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필요해요. 구심이 있어야 돼요. 함께 살려면은. 그리고 누가 나를 낳긴 해야 돼.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부분적이다. 그 다음에 그 자체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감각이 척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계속 들어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 콤플렉스랑 다릅니다.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 주인공은 없기 때문에 소유였다가 상속받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비로소 진전된다. 전에는 고양이 새끼보다 새끼 양에 가깝다. 지금은 똑같다. 고양이로부터는 자 머리와 발톱을, 양으로부터는 크기와 모양을, 양쪽 다에게서는 깜빡거리는 사나운 눈, 부드럽고 뻣뻣하게 나 있는 털, 털도 다른 털이지 않습니까? 고양이 털이랑 양털이. 그런데 폴짝폴짝 뛰며 살금살금 기기도 하는 물론 얘가 이게 이제 키메라죠, 키메라. 이게 괴물이죠, 괴물. 그러니까 카프카가 동물의 형상에서 이렇게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게 장편 소설의 주인공이 실은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인이고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통역이 불가능한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을까? 살면서 그러니까 카프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우리가 서양 철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이거를 길에 헤매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도 세계를 볼 수 있고 저런 관점에도 세계를 볼 수 있고 이게 그때그때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 그게 동시에 들어와 있어서 한 육체를 가지도록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미지로도 이 튀기라는 작품이 저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얘가 다른 사람 말 잘 못 듣습니다. 당연하겠죠. 누구 말을 따라 듣겠어요. 본인이 분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이 작품이 뭐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568쪽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됩니다. 얘를 데리고 있으면 인간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정말 멋진 질문이 나온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와, 진짜 좋다. 튀기가 된다는 거는 뭐지? 이런 거고, 모든 척도에 대해서 질문을 일으키는 건 거예요. 튀기의 형상 자체는. 그런데 아까 그 인간중심주의죠. 인간중심주의. 인간으로서는 답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해서 특정한 척도를 가지고 얘가 뭔지를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건 뭐였을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이 안 읽히면 안 됩니다. 읽혀야 됩니다. 일단 어떤 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고 읽히긴 읽히는데 이 글이라든지 이 내 삶이 저 사람을 보면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신의 최종 단계는 질문을 일으키는 자되기입니다. 질문을 일으키는 자되기. 근데 답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냥 물음이 거기서 계속 그 드레즈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질문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가 드레즈가 세계를 구별한다고 하는데 물음이 이렇게 화두죠. 화두. 문제는 조건에서 그 물음을 문제로 바꿔가지고 상황에 맞게 뭔가를 이거는 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정답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조건에 맞춰서 이 문제를 제시하면 뭐가 답이 나온다. 제가 차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를 요 자기 화두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해서 답을 좀 구성을 하면 실은의 슬픔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든지. 그런데 질문은 이제 정답이 있는 거죠. 여기서 튀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물음. 도대체 산다는 건 뭐지? 많은 관점을 가진다는 건 뭐지? 글을 쓴다는 건 뭐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변신을 계속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방을 계속 바꾼다. 내가 내 방 안에서 다양한 척도를 실험해보고 발견해본다. 라는 게 해서 뭐해? 이거는 물음을 갖는 일이야. 몇 가지로 변신의 이유와 의미가 틱이라는 작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틱이라는 작품에 페이지 2개면은 오른쪽에 2번째 문단에 애들이 막 이거 뭐예요 뭐예요 막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 가끔 애들이 고양이를 가져와. 고양이랑 친한가 싶어가지고. 당연히 얘는 이 튀기는 고양이랑 안 친해.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양을 데리고 와. 양이랑 안 친해. 뭐지? 그런데 여기는 조용히 받아들인다. 뭔가를 계속 주시한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튀기는 2가지 불안감이 있다. 이게 그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마지막에 그 원숭이가 그 침팬지 아내가 있는데 침팬지 아내가 그 창란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눈빛 아니다. 튀기는 매우 안정된 상태예요. 자기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겪고 어떤 물음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물음을 자기가 보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불안감이 여기 이 주위를 감싸는데 고양이의 불안과 양의 불안. 그래서 여기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종류가 다른데 그래서 그에게는 살 것이 비좁다. 이 느낌이 저쪽 변신의 느낌은 자기가 자기를 좀 비좁게 느끼는 건데 그게 깝깝하다는 느낌이기도 하는 거를 이 존재론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비좁아 가지고 이제 이게 개이고도 싶어 한다, 모이고도 싶어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프카를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고 또 인력 책을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나에게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할 때 물음이 계속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진짜로 좋은 삶은 뭘까일 수도 있고 글을 쓴다는 게 뭘까일 수도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모아지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좀 뭔가 그 상식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내가 이게 단어가 비좁다. 그래서 카프카가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성장한다. 안에서 밖으로. 우리가 사람이 큰다고 하면은 1m가 2m 된다. 뭐 1학년이 3학년 된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하는데 카프카에게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는 안에서 밖으로라고 해가지고 약간 존재를 찢는 느낌도 들고 삐져나오는 느낌도 들고 여기서 이렇게 비좁아가지고 살이 이렇게 옆구리에서 막 이렇게 밀려 나오는 느낌이 들고 이럴 때 되게 불안한 정서 속에서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는 없고 이렇게 흔들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요런 정서적 느낌, 그 불안감을 변신이라는 작품이 보여줍니다. 변신이라는 작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변신이 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카프카답지 않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장면에서 시작하면 이 카프카 작품이 제일 놀라운 게 지가 갑충이 되는데 왜 안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는 카프카에게 던져서는 안 되는 지가 아니게 되는데 왜 놀래야 돼? 이거 느낌이 너무 좋으시죠? 내가 갑충이 되는데 왜 놀래야 돼? 아닌가요? 저 되게 좋던데. 이 얘는 왜 안 놀래는 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었을 때랑 갑충이었을 때 사이를 관통하는 뭔가 이 존재한테 있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서졌다가 아까도 TV도 그런데 이게 재구성 모델입니다. 양인데 이게 비율을 좀 조정하는 문제고 그래서 공부를 막 하려면 어느 때는 연함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붓다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비율이 조정이 돼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내 느낌이 상란이라기보다 이런 것인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구간마다 다른 나가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조건에서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불안은 한데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게 나한테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건 아닌 거죠. 그 갑충이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소설을 모델처럼 쓴 거죠. 이게 형식적으로. 그래서 일부에서 갑충이 됩니다. 갑충이 돼가지고 배가 되게 넓다. 다리가 되게 많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죠. 얘 부르는데 하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데 금방 회사 선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네, 집에. 이런 회사가, 이게 모델이죠. 이게 너무 빨라, 너무. 우리가 뭘 안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오늘 아침밥을 못했다 이러면 바로 학교 선생님이 집 앞에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너무 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할 때 사회적 시선과 이 힘이 어느 순간, 어느 빛의 속도로 쳐가지고 따라 밖에 선생님 계시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척도라고 하는 거는 순식간으로 사람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그리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틈없이 달려들어서 왜 안 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갑충이 된 걸 보고 뭐 허둥지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야 또 금방 왔다 금방 가는 일. 그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해서 1번 구간에서 갑충이 됐네 이렇습니다. 2번 구간에 얘가 갑충이 됐더니 집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 변신을 한다는 게 나의 해체와 재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뭘 조금만 이 관계를 다르게 가져가도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너무 많은 게 달라져서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통장에 돈이 있었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기서는 있는 돈도 안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없는 돈도 나타나고 뭐 이게 우리가 내가 조금만 바뀌면 뭐가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다. 근데 원래 있는 거다. 그래서 잠재적인 거죠, 잠재적인 거. 국력마다 달라지는 거. 여기서 이제 방을 바꾸게 되고 꾸미게 되고 여기서 정말로 정신분열합니다. 가구가 있으면 좋기도 하고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치운다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피 입은 비너스 요거 하나 이게 비너스 이게 메조키즘의 상징인데요. 북한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일단 처박힌다 이게 학대하는 것처럼 자기를 막 몰아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공연에 막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사과 몇 알? 하나 아니다. 여러 알 던져가지고 사실 꼭 꽂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우유가 맛이 없어진다. 이런 거 너무 우리도 잘하는데 입맛 딱 떨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맛이 없구나. 이런 일이죠. 내가 몸이 달라진다, 관계가 달라진다, 양의 성질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 전에 맛있었던 거 맛없어지고, 그 전에 좋아했던 거 싫어지고, 그 전에 가벼웠던 거 무거워지고, 이게 어떤 존재가 대상에 대해서 갖는 느낌이죠. 그거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뭘 여행을 이렇게 멀리 가. 그냥 다른 느낌으로 네 세계를 가져가면 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우유가 맛없어진다는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하고 3부에 이제 이 집이 이제 하숙인들의 집이 돼가지고 남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집이 아니게 되고 이런 구간에서 내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 작품이 또 뭔 소리래 지도 변신한 이유를 몰라 안 궁금해. 그런데 작품 전체도 안 말해줘. 그러니까 소설을 분석할 때 이게 화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자가 중요한데 소설을 분석하는 이게 19세기, 20세기 이게 진짜 한 작가가 언어로 뭔가를 주저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인공, 그 다음에 작가.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주인공으로서 말하는지 작가로서 말하는지 위상이 좀 달라가지고 이거를 정교하게 쓰면 잘 썼다라고 하고 또 이런 유행이 지나가면서 섞어 쓰면 잘 썼다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층위가 다르다. 그런데 카프카의 변신은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왜 한 거야 다 몰라 이렇게 돼서 작품이 근데 왜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 전체의 미스테리이긴 한데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변신은. 그것도 너무 재미가 있죠. 척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꼭 그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좀 좋은 거야. 그러면 좀 재미가 있어.
중력에만 끄달리는 것보다 벽 한번 만져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아? 여기에서 거기에도 이유를 별로 안 부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밟혀서 찌그러져 쓰레기가 돼가지고 나가잖아요. 살다 보면 쓰레기가 될 일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른 걸 해보다가 이 공간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갔는데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닌 거고 그게 좋은 일이라면 누구의 관점이냐? 가족들이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라면 누군가? 원래 외모 사원이었던 그레고르 잠자인 거죠. 그런데 갑충으로서의 그레고르는 인간의 능력과 갑충의 능력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뭐가 부딪혀서 누구 입장에서 좋다고 하는 뭐가 양이 결정할 수 있을까? 고양이가 결정할 수 그렇게 결정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이고. 그래서 이 변신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척도와의 그러니까 글쓰기, 척도와의 거리를 갖는다는 걸 왜 가져야 돼? 이런 질문도 막 들게 마련인데 그냥 갖는 거야. 가지면 좀 생각할 것도 많고 뭐 많은 벽이 있으면 재미가 있고 그래서 많은 벽을 경유하는 걸 이제 능력 개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뭐 이런 방식으로 쓴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관점주의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합 불가능한 관점을 갖는다. 이거는 공부하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그 책을 공부하고 오늘은 또 카프카를 읽는데 뭐 공통한 건 없어도 내 안에서 이런 물음으로 또 종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점점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쟤는 뭐지? 라는 생각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이만큼 해서 한다 이러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카프카는 하면 상대가 뭐지? 라고 하면 아 카프카답게 한 구간을 들어왔나? 그런데 뭐지 해도 상대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뭐지 한다고 해서 이별하거나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벌레랑 아버지 사이로 가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카프카가 이 의미 중심주의, 척도 중심주의로부터 다이아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